15차 시 세계 속의 저작권법. 사례를 잘 살펴보았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를 통해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국제저작권법의 질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외국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알 수 있고 FTA를 통한 저작권 개정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엄청난 인기입니다. 최근 K-팝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의 대표 문화 상품인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품질의 콘텐츠 확산에 있어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58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습니다. 저작권 무역 수지는 6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만 하더라도 8억 8천만 달러의 적자였음을 생각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상품 수출이 100억 달러 증가할 때 전체 소비재 수출은 412달러 증가한다는 수출입은행의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콘텐츠 수출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상대로 콘텐츠 수출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가 우선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노래, 우리나라 소설은 중국이나 태국에서도 저작권이 보호될까요? 물론 보호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에만 미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의회가 만든 일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우리의 한류 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들이 있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 협약은 베른 협약과 WTO, TRIPS 협정입니다. 특히 WTO는 가입국 수가 15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제 협약에 따라 회원국의 저작물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모두 우리나라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단속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 용산에 가서 컴퓨터를 조립하면 윈도우를 그냥 설치해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작권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법적인 권리가 있어도 외국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도 안 통하고 법도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이죠. 해외에서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더불어 침해 단속 등 국가 간 공조를 위한 국제 교류 협력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조약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것으로는 베른 협약, TRIPS 협정, 세계 저작권 협약, 음반 협약, WCT, WPPT 등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 조약에 가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호주의의 예를 들어볼까요? A국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권 외에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중송신권 등 다양한 권리를 새로이 권리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저작물은 A국에서 별로 보호를 못 받는데 A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강력하게 보호받는 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우리나라에서의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에서는 저작물을 30년밖에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저작권이 만료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A국 국민이 저작한 소설에 대해 사후 70년까지 보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A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불구하고 더 이상 보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법조문을 더 확인해 보세요. 국제저작권법 질서를 살펴봅시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저작권 관련 중요 국제협약에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들 협약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153개 국가가 가입한 WTO, TRIPS에는 다음과 같은 국제법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저작권을 제한한다거나 공익 목적으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조항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마음대로 저작권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두 개의 커다란 국가 간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유 FTA와 한미 FTA입니다. FTA에서 약속한 내용은 그대로 국내법에 반영되어 지켜야 하는 것이 조약 당사국의 의무입니다. 먼저 한유 FTA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보호기간의 연장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데 한미 FTA가 아닌 한유 FTA를 통해 국내법에 도입되어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송사업자의 공중재현권입니다. 이는 공중에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지불하고 관람하는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서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용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에 더하여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보호를 도입하고 이전에는 법에서 권리 침해 행위로 간주되고 있던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및 무력화 예비 행위를 금지 행위로 옮겨 규정하였습니다. 이용 통제 기술 보호 조치의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와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접근 통제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보호를 추가한 것입니다. 네 번째, 10차 시에서 학습하였던 OSP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 호스팅 서비스 중심으로 규정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을 단순 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 검색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면책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타결되었는데 비준 동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한EU FTA보다 늦게 국내법에 반영되었습니다. 시간을 끄는 사이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었던 보호기간 연장과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의 보호 조문이 한EU FTA를 통해 반영되었습니다. 한미 FTA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이제 인터넷 서핑만으로 잡혀간다는 우려도 들려오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터넷 검색, 웹서핑 등은 일시적 복제의 예외인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등에서 저작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또는 컴퓨터 내의 저장 매체나 그 밖의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버퍼링이나 캐싱 등을 포함하여 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필요한 범위 내의 일시적 복제가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일시적 복제를 인정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며 일시적 복제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일시적 복제를 이유로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한미 FTA에서 7차 시에서 학습하였던 공정이용 일반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이 조항은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의 열거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으로는 제한 규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모두 아우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권 제한 사유 이외에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조 및 불법 라벨의 유통, 영화 도출 및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 금지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음반이나 영화 DVD, 컴퓨터 프로그램 CD 등이 정품인지 여부를 그에 첨부되거나 동봉되어 있는 라벨이나 인증서 등으로 구별하므로 아래와 같은 라벨을 위조하여 유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실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손해배상 청구 요건으로 사전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받는 실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실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의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법정 손해액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는 우리가 세계 속의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원래 저작권법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그 주권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국경 범위 내에서만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나라 법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협약에서 서로 너네 저작권을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우리나라 사람의 저작권도 너네 나라에서 보호해 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보호하듯이 우리나라 저작물도 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외국 사람의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요. 설마 뭐 침해였다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까지 잡으러 올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외국 저작물을 잘 보호를 해줘야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저작물을 잘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 상호주의를 통해서 서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저작권 협약은 베른 협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WCT나 WPPT 그리고 WTO 트립스 협정을 통해서 저작권에 대한 약속을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이제 WTO에서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FTA를 맺으면서 이 말 그대로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을 위한 그런 협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중요한 비중을 두고 논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이 이제 산업화가 돼가지고 영화 아바타가 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예전에 여기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몇 대 수출한 것 같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원래 저작권이라는 것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까,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제도인데 이제는 이것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됐고요.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수출해야 되는 대상, 수출 상품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트레이딩, 자유무역을 얘기하면서 저작권 얘기를 하게 됐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주 두 개의 중요한 FTA를 맺었죠. 이 한 EU FTA하고 한 미 FTA가 체결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었습니다. 2011년부터 한 EU FTA가 반영된 저작권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한미 FTA는 2012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 그 저작권법에서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 한미 FTA가 먼저 논의가 됐죠. 그런데 사실 이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한 EU FTA가 먼저 체결되고 그것을 입법한 저작권법도 먼저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이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법이 보호기간이 만료가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 한 20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제도인데요. 이 개정 조문이 한 EU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입이 됐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미 FTA에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인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공개된 저작물, 공표된 저작물을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정 이용 일반 조항 이런 얘기를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저작권법 107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2012년부터 한미 FTA를 통해서 도입이 되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이제 국경 없는 사회, 인터넷,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국경 없이 컨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은 저장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저장하고 난 뒤 교수님의 팁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국제 저작권법의 질서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습을 마무리해 보세요.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